시행자 다 봤으면 시행자는 이제 뭐 해야겠어요? 시행자가 지정이 됐으면 구역도 지정되고 시행자까지 지정이 됐으면 이제 시행자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계획 작성해서 사업해야겠죠? 자, 시행자가 작성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뭐라 그래요? 실시계획, 실시계획. 이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고요?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는데 우리 개발법에서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무엇을 포함해라?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해라.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인데 시행자가 개발구역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 지구 단위 계획 포함한다. 그리고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할 때 뭐에 맞게 작성해야겠어요? 개발 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했으면 사업계획을 작성했으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죠. 누구한테 인가받아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시행자도 지정해주고 지정권자가 개발법은 누구냐 그러면 모르면 다 지정권자예요. 지정권자에게 인가받는다.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해요 안 해요? 인가하지 않고 그냥 지정권자는 시행자였을 때는 실시계획 작성하고 바로 고시하면 돼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했거나 인가했을 때는 뭐 하라고요? 고시한다. 그러면 국장은 어디에다 고시하겠어요? 당연히 관보고 나머지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공보에 게재 형식으로 고시하죠. 자, 그런데 인가의 절차. 이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 그럴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요? 안 들어요? 듣는다. 누구의 의견 듣는다고요?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 실시계획 작성에서는 주민 의견 청취가 없어요.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한다.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바로 밑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의 의견을 듣고 또 시도지사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누구의 의견을 들으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의견 청취. 하급 행정청이에요.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합니까? 직접적인 효과는 사업 시행 효과가 발생하죠. 아까 인가 받았으면 몇 년 내에 사업에 착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행자 변경해버렸잖아요. 인가 후 몇 년?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자면 시행자 변경 사유였잖아요. 그게 직접적인 효과는 이제 사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부수적인 효과. 예,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이 인가 고시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잖아요. 이런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돼서 고시가 됐다면 뭐 또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고요.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 고시된 내용에 관리계획으로 결정될 사항이 포함됐으면 그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도 결정 고시된 것을 봐요. 그러면 언제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인가 고시가 있으면 지구단위 계획도 결정 고시된 걸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볼 것은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면 그때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를 들면 우리 인천시가 여기에다가 남북으로 24m 도를 놓겠습니다 라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개발구역이 지정되고 또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동서로 24m 도를 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관리계획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걸로 보잖아요. 근데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정전의 관리계획 결정은 어떻게 해요? 도를 동서남북으로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법에서는 이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정전의 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면 이 결정은 고시된 내용으로 뭐한 것으로 변경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합니다. 선행행위는 후행행위로 변경된 걸로 본다. 이 규정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 효과. 그 다음에 또 인가받은 내용을
여러분이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어떻게 해야 돼? 변경도 인가 받아요, 안 받아요? 변경도 똑같은 행위죠. 그런데 예,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된대요. 사업계획 중에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된다. 이 경미가 문제죠. 자, 어떤 게 경미해요? 우리 공적 개발의 시행자의 입장에서 국토계획법, 개발법, 정비법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자에 있어서 사업계획의 경미한 기준은 몇 퍼센트야? 10%. 우리들의 사적 개발, 개발 행위는 우리는 5% 했잖아요. 근데 공적 개발은 10%가 기준입니다. 10% 범위 내에서 변경. 그런데 면적은 감소만. 그리고 사업비는 증도, 감도 경미하다. 사업비는 증액도, 감액도 경미합니다. 10% 기준.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시계획 인가 신청할 때 관계법에 의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겠죠. 그러면 관련 인허가 서류 제출받으면 지정권자가 인허가 서류 받아서 관계기관과 협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의 요청을 받은 관련 관계행정기관의장은 인허가에 대해서 몇 일 이내 의견 제시하라고요. 20일 이내 의견 제시하라. 우리 국토기획법에서 협의 나오면 30일 그랬는데 여기는 20일 이내 관련 인허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줘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실시계획 인가고시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쭉 보시고. 자, 그 다음 문제 114페이지 문제 실시계획 보겠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1번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된다. 맞나요? 실시계획에 지구단위 계획 포함된다는 거 기억합니다. 자, 2번 지정권자인 국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된다. 맞아요? 하급 행정청의 의견 청취. 지정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는 하급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3번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대해서 지정권자의 인가받는다. 실시계획 인가권은 지정권자다. 4번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한다. 참 말 안 되니까 뭐 만들이라고 만드는데 뭐 말이 막 뭐가 좀 어색해. 자, 틀렸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고시된 내용에 저촉이 되는 종전의 관리계획 결정은 고시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지 종전의 관리계획이 우선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선행행위는 후행행위로 변경된 걸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은 뭡니까? 실시계획 인가에 의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인가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 서류 제출해주면 관련 인허가 받은 것을 본다. 그래서 항상 효과 나오면 관련 인허가 의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의제 처리하기 위해서 관계기관은 아까 20일은 의견 제시해줘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5번 질문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1번 실시계획입니다. 실시계획인데 다 뭐 똑같은 내용 반복되고 있으니까 다만 2번을 보세요. 답만 체크할게요.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맞는데 2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 면적을 10%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하는 경우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관하여 변경 인가를 받아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인가받는 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경미한 변경은 인가 안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경미한 기준 10%가 기준이죠. 그런데 면적은 뭐만? 감소만. 그런데 비용은 뭐 증도, 감도 경미하다.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면적이 증가 그러면 이건 틀린 거예요. 이건 변경 인가 받아야 돼. 면적 감소 그랬으니까 경미하니까 인가 안 받고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인가 받아라 그러면 안 되죠. 경미한 변경이니까 인가 받아야 된다. 그 부분이 틀렸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시계획 이 정도는 체크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자, 실시계획이 작성되고 인가가 됐어요. 자, 사업계획 인가고시 되면 아까 직접적인 효과는 무슨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시행자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지정권자 야 그렇게 사업해라고 사업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해 줬어요. 그러면 시행자는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사업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시행해야겠죠? 자, 이제는 직접적인 효과 사업 시행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사업계획까지 작성됐으니까. 자, 개발 사업 방식에는 몇 가지 방식이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하는 방식에는 수용 방식, 그리고 또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또 하나는 혼용 방식. 자, 시행 방식의 결정. 어떨 때는 수용 방식으로 해요? 어떨 때는 수용 방식이야? 수용 방식은 신도시 개발은 다 수용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신도시는 면적이 커요, 작아요? 커요. 집단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하다.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수용 방식입니다.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해요. 이제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면 그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무수히 많은 토지 소유자가 있을 텐데 그걸 환지계획 작성하고 사업한다면 날 샌다.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수용 방식이다. 이래 보시고. 그러면 어떨 때 환지 방식으로 해요? 환지 방식은 공공시설 정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할 때 환지 방식.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떨 때 환지 방식입니까? 당해 지역의 지가가 너무 높아. 지가가 너무 높아. 높으면 뭐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수용 방식이 부담스럽잖아요. 지가가 너무 높아서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기가 곤란하면 그때는 환지 방식입니다. 지가 높다. 그러면 환지 방식. 이렇게 기억하시고. 뭐 혼용 방식은 용어 정리하셔야죠. 혼용 방식은 이 개발구역 안에 수용 방식적과 환지 방식적을 나눠서 하면 무슨 혼용 방식이에요? 나눈다. 분할 혼용 방식.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을 나누고. 그러면 나누지 않으면 뭐예요? 미분할. 그래서 혼용 방식에는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다. 이 정도 시행 방식에 대한 내용들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시행 방식, 우리 세 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시행 방식의 변경이 나온 게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지가 상승이 원인이 돼서 나온 거잖아요. 시행 방식 변경은.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시행 방식의 변경은 어떨 때만 인정해요?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만 변경 인정됩니다. 그럼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이게 뭐예요? 수용 방식. 그 다음에 혼용 방식. 돈이 제일 안 들어가는 방식. 환지 방식은 보상급 지급 방식이 아니라 토지 교환하는 방식이니까 돈이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시행 방식 변경은 어쩌? 이쪽으로 변경만 인정합니다. 수용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또 수용 방식을 혼용 방식으로, 혼용 방식을 환지 방식으로. 그러나 반대로 가면 변경 인정되지 않아요.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만 인정한다. 이래 보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시행 방식의 변경에서 조합은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으니까 조합이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문장은 무조건 틀린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시행 방식에 대한 결정, 변경 이 부분들 보고 문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거기에 있는 2번인데요. 2번 시행 방식에 관한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우리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 순환 정비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거기 순환형 주택의 세입자의 임시로 거주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즉 순환 개발 방식을 활용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1번 맞는 문장이고 2번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혼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개발 사업 시행할 수 있다. 그래서 혼용에는 분할 혼용과 미분할 혼용이 있다. 이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지방공사인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 방식을 사용 방식을 수용 방식이라고 부를 거예요. 수용 방식에서 환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나요? 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만 보시면 돼. 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돈 안 들어가니까 변경이 가능하다.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변경이 인정됩니다. 맞고요. 4번. 대지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라는 단어가 나오네. 이런 경우에 이유에서 교환 분합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 수용 방식으로 시행한다.
수용 방식이 아니라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공공설 정비, 공공설치 변경. 이거 교환한다는 말은 환지잖아요. 환지 방식이다. 수용 방식 아니죠? 그 다음에 5번. 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세입자의 주거 안정 중에서 임대주택 건설용지 조성 공급하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5번도 틀렸어요. 실은 건설 공급 하에 한답니다. 그래서 1번은 순환 개발 방식 활용한 순차적 개발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시행자는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 하에 합니다. 그러니까 5번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에 한다로 고쳐주셔야 돼. 그래서 여기 틀린 것은 4번, 5번이 틀린 겁니다. 두 개가 틀렸어요. 우리 유학집 한번 봐보세요. 유학집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제가 그거 조심하시라고 일부러 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시행 방식 이 앞에 83페이지 봐봐요. 83페이지 맨 밑에 하단에 거기 시행 방식의 결정이 나와 있고요. 밑에 6번에 보시면 순환 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 나왔죠. 그러면서 그 맨 끝에가 앞에 있는 거 다 읽을 필요 없고 개발 구역은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말 나오죠. 순차적 개발. 그리고 밑에 세입자 등을 위한 주거 안전 대책 자 나왔죠. 뒤로 넘겨보시면 맨 끝에 이 대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 용지를 조성 공급하거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여야 한다 나오죠. 자,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은 의무사항입니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순환 개발 방식의 순차적 개발은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임대주택은 의무적으로 건설 공급하여야 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2번 문제는 4번하고 5번이 틀린 거예요. 두 개가 틀렸다. 자, 그 부분만 체크해 놓으시고. 자, 밑에 대표 유형 개발 사업 시행 방식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하죠. 1번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세 가지 방식이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2번 수용 방식은 당해 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은 경우에 시행하는 방식이다. 맞나요? 지가가 높다 그러면 무슨 방식이라? 환지 방식. 수용 방식은 지가가 겁나 높은데 보상금 지급 방식이면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지가가 높다 그러면 환지 방식. 자, 그죠? 2번 틀렸죠? 그 다음에 3번은 환지 방식입니다. 거기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이런 말 나옵니까? 공공시설 정비 등 이런 말 나오면 환지 방식. 이렇게 키워드 딱 잡아서 정리하시면 돼요. 공공시설 정비 등 지가 높다. 그러면 환지 방식. 그 다음에 4번은 보니까 집단적인 조성 공급 필요하다. 신도시는 다 수용 방식으로 하고 있더라. 그죠? 집단적인 조성이 필요하면 무슨 방식이요? 수용 방식. 수용 방식에 땅 사가지고 깔끔하게 사업하니까 사업이 빨리 진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적인 조성 공급 필요하다 그러면 수용 방식.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혼용 방식에 대한 뭐의 설명? 분할 혼용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까? 미분할 혼용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까? 수용 방식 지역과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분할 혼용 방식. 아, 이게 분할 혼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죠? 혼용에는 분할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미분할 혼용 방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기는 5번은 분할 혼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3번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대표 유형과 똑같은 내용이니까 여러분 이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이제는